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계속 고집하는 상황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는 이란은 어떠한 양보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란이 요구한 것은 오직 이란의 정당한 권리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가이는 이란이 영내 전쟁 종식, 이란 선박에 대한 해적 행위 중단, 그리고 수년간 부당하게 종결된 이란 국민의 자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이란의 제한이 불합리한 것인가, 지역 전체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이 계획에서 제안한 모든 내용은 합리적이고 관대하며 이 지역과 세계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비난과 관련해 이란은 지역에서 책임감 있는 강대국임을 입증했으며 동시에 강압적인 행태에 반대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과거 행적만 봐도 충분하다. 이란이 병력을 파병했는가? 우리가 서반구 국가들을 괴롭혔는가? 우리가 협상 중에 2번이나 암살을 자행했는가?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이 지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해당 지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바가이는 유럽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의 유혹에 넘어가 의도치 않게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위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냐를 방문하고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프랑스군을 배치하는 것을 결코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파리는 이란과의 협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프랑스 군함을 배치하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은 파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 체계를 위해 이란과 협력하여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의 홍해 남부 배치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지역의 긴장 고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모든 해상 이동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부부장 카젬 가리바바디는 프랑스와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군함을 배치할 경우 결정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석유부 장관 모센 파크네자드는 미국의 이른바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파크네자드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의 유전이 폭발했으며 이로 인해 유전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베센트와 트럼프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했던 한국의 유튜버들은 사흘 뒤 이란은 종말을 맞을 거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종말은 없었습니다. 파크네자드는 업계 전문가들이 미국의 주장을 비웃고 있다면서 도대체 어떤 폭발을 말하는 거냐고 조롱했습니다. 파크네자드는 39일간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기간 동안 석유 수출에 아무런 장애도 겪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휴전 이후 미국의 봉쇄가 시작되면서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석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석유부 장관은 이란의 석유 생산량 감소나 전쟁으로 인해 이란 석유 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주장은 적들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이란 항구 봉쇄로 인해 이란의 석유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됐고 유정과 시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국제유조선 추적 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봉쇄에도 불구하고 해상 수송선을 통한 석유 수출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육로 운송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석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네오콘 논평가 중 한 명인 로버트 케이건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했으며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영구적으로 실추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미국세기 프로젝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케이건은
이라크 전쟁의 강력한 옹호자였으며 서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평생 동안 지지해왔습니다. 참고로 로버트 케이건은 빅토리아 눌랜드의 남편입니다. 그는 최근 애틀랜틱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에 대해 암울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케이건은 미국은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고 쓰면서 이번 패배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치유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케이건은 과거 미국의 군사적 실패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전쟁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베트남과 아프간의 패배는 큰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미국의 세계적 위상에 지속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은 이번 재앙의 핵심에는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아무런 제지 없이 장악할 수 있게 된 점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케이건은 대부분의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테헤란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란이 이 지역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굴복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스스로 허수아비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케이건은 썼습니다. 그는 또한 동맹국 연합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일축했습니다. 케이건은 이번 붕괴를 지역적 후퇴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적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는 한때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누렸던 지배적 지위는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희생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면서 동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미래 분쟁 발생 시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